제시문 좌표 평면에서 네 직선 X축의 수직인 거, Y축의 수직인 거 두 개 있고 그다음에 비스듬한 게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려지나요? 사다리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연수 n에 대하여 여러분 항상 이렇게 뭐에 대하여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라고요? 어떤 자연수 n 값이 주어졌을 때 n의 어떤 자연수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말입니다. 네 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정사각형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의 n승분의 1이고 각 꼭지점의 x좌표, y좌표에 2의 n승을 곱하여 각각 정수가 되는 정사각형들의 모임. 피곤하네. 그럼 시험 보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의미 파악하고 뭐 다른 길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x좌표, y좌표에 2의 n승을 곱하여 각각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2의 n승분의 정수꼴이란 얘기죠. 2의 n승을 곱해서 정수가 된다고 하니 2의 n승분의 정수꼴이란 얘기죠. 이런 꼴이란 얘기입니다. 뭐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정사각형의 x좌표, y좌표 그 꼭지점의 x좌표, y좌표가 2의 n승분의 정수꼴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기 나오는 사각형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이런 정사각형 일종의 이제 격자가 되는데요. 격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격자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좀 그 격자점이라는 용어 사용을 좀 넓혀서 2의 n승분의 정수꼴이 되는 것을 다 격자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격자점들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을 격자 정사각형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y 이퀄 0이 있습니다. y 이퀄 0이 있어요. y 이퀄 0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y 이퀄 2의 n승분의 1, y 이퀄 2의 n승분의 2, y 이퀄 2의 n승분의 3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 격자 라인을 쭉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만들고 그 다음에 x 이퀄 0, x 이퀄 2의 n승분의 1, x 이퀄 2의 n승분의 2, x 이퀄 2의 n승분의 3 해가지고 2의 n승분의 1 간격으로 쭉 이렇게 격자 라인을 만들었을 때 요거 하나하나의 셀이 있겠죠. 하나하나의 셀. 요 하나하나의 셀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정사각형들 그리고 이제 그 집합을 S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n이 2면은 요 한 칸 한 칸의 간격이 4분의 1인 거고 n이 10이면은 요 한 칸 한 칸의 간격이 얼마야? 2의 10승분이니까 1024분의 1인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놓여지게 되냐면은 이런 게 놓여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좀 지워버리겠고 y 이퀄 여기 y부터 써볼까요? 뒤에서 써볼까요? y 이퀄 3분의 4가 이렇게 있고 y 이퀄 3분의 4 그 다음에 y 이퀄 5분의 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 이퀄 뭐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해서 이렇게 있겠습니다. x 플러스 y 이퀄 1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데 질문을 하기를 SN의 원소들 중에서 이 사다리꼴이죠. 이 사다리꼴의 둘레 및 내부에 포함되는 모든 정사각형의 수. 자 여기에 이 조그만 격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수의 총합을 FN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FN과 관련된 어떤 수열 사실은 FN도 수열이죠. N이 자연수니까 N에 따라서 이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FN도 하나의 수열인데 그래서 FN을 이용해서 여기다 로그 치하고 알파 N 더해서 BN이라는 수열을 만들었어. 피곤해. 근데 이 수열 BN이 수렴하도록 하는 알파 값을 구해. 알파가 얼마여야 이 수열 BN이 수렴할 것이냐. 그 알파 값 구하고 이제 그때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시도할 게 뭐겠어요? FN의 정체를 파악해야죠. 뭐 식을 쓸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아니면 최소한 FN이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파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뭘 해줘? 2의 n승분의 1 간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격자 라인들을 그어봐가지고 몇 개가 들어갈지를 세봐야 되는데 n값이 특정되지도 않았으니 그 개수 자체를 셀 수는 없는 것이고 의미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문제는 없는 표현인데 격자 라인이란 말을 편의상 사용할게요. 그러니까 y 이퀄 0, y 이퀄 0이면 여기부터 있겠죠. y 이퀄 0 그리고 2의 n승분의 1 간격으로 2n승분의 2, 2n승분의 3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죠. 평에서. 그런데 그런 격자 라인이 y 이퀄 3분의 4를 지나겠어요? 안 지나겠어요? 안 지나죠. 왜? 3분의 4는 2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정수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모가 없어질 수가 없어. 약분이 될 수가 없어. 2의 거듭제곱을 곱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격자 라인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3분의 4를 지나는 격자 라인은 없고 3분의 4 바로 밑에서 2의 n승분의 1을 점프해서 그 다음 격자 라인이 그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 다음 y 이퀄 5분의 1 마찬가지죠. 5분의 1에다가는 2의 거듭제곱을 곱해가지고 정수가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n이 얼마든지 간에. 그러니까 n이 아무리 커져서 2의 n승분의 1이 굉장히 작아지더라도 그것을 여러 개 곱해가지고 정수가 되게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여기 5분의 1, y 이퀄 5분의 1 바로 밑에 있는 격자 라인이 있을 것이고 또 바로 위에 있는 격자 라인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의 n승분의 정수가 된 이 y좌표는 뭐예요? 이 여러분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y좌표들은 뭐예요? 어떤 2의 n승분의 정수꼴이 되는 겁니다. 2의 n승분의 정수꼴로 그 이웃한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도 마찬가지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는 격자 라인 없고 그 좌우로 이웃한 격자 라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요 정사각형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 요런 정사각형, 요 정사각형.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의 n승분의 1. 그리고 요런 정사각형, 요런 정사각형, 요런 정사각형,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게.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 내부에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 이게 y 값이 2의 n승분의 정수잖아요. y 값이 2의 n승분의 정수면은 그때 요 직선 위에 있는 x좌표도 2의 n승분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x나 y 중에 어느 하나가 2의 n승분의 정수면은 다른 하나도 2의 n승분의 정수가 돼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격자 라인이 딱 이 교점을 지나게 되죠. 이런 격자 라인이 있고 여기도 격자 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격자들이 어떻게 이 비스만 선상에 있게 되냐면은 격자 하나하나의 대각선이 바로 요 직선이 되는 것이죠. 되겠죠? 이렇게 이제 격자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배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FN이 뭐냐? 자, 조금만 집중하시고 FN이 뭐냐? 이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에 포함되는 격자의 개수, 요게 FN이랍니다. 이 사다리꼴에 포함되는 격자의 개수. 그럼 어디 있겠어요? 지금 경계는 다 걸쳐 있습니다. 경계 다 격자가 걸쳐있는데 그 사다리꼴 내부에 있는 것이니까 요 내부에 있는 격자들의 개수. 요 내부에 있는. 그래서 여기 내부에 있는 여기는 이제 간단하죠. 여기 변이 x축이나 y축과 평행한 거는 간단하고 비스만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내부니까.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 안쪽까지, 여기 안쪽까지, 여기 안쪽까지, 여기 안쪽까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도 여기 안쪽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격자의 토탈 개수, 요것을 FN이라고 한다. FN개가 있는 거예요, FN개. 이 격자의 개수가. 그러면 이 격자가 몇 개인가는 당연히 n에 따라 달라지겠죠. n값이 쫙 커지면은 격자 한 칸 한 칸 간격이 쫙 좁아지는 거니까. 그죠? n이 1 커지면 격자 사이즈가 한 변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 넓이는 4분의 1로 주는 거고. 그렇게 쫙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FN과 관련해서 어떻게 써요? 가만히 보니까 FN이 개수니까 이 격자 하나하나의 넓이는 얼마죠? 가로 2의 n승분의 1, 세로 2의 n승분의 1에서 4의 n승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격자가 요 내부에 FN개가 있는데 그 넓이 4의 n승분의 1을 곱해보면은 이 값이 뭡니까? 이 값이 이 사다리꼴 내부에 있는 격자들의 넓이 총합이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n이 차츰 커지면 어떻게 되세요? n이 차츰 커지면은
요게 이 간격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요 간격이. 그죠? 요 5분의 1을 둘러싸고 있는 격자 위쪽 아래쪽 경계가 점점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 있는 격자들의 넓이 총합이 n이 커짐에 따라 어떻게 되겠어요? 사다리꼴 넓이로 점점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여기 왜? 요 틈새,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경계에 있는 간격이 좁아지니까 이해하겠죠? 그게 우리의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써보면은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요 사다리꼴 내부에 있는 격자의 넓이의 총합이 사다리꼴 넓이, 요거는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냥 s라는 어떤 상수입니다. 이렇게 수렴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직관이란 말이에요. 요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의미 파악을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비문학 실력을 통해서 요것을 찾아내 주시고 요걸 이제 직관으로 파악했으면은 그러고 나면 우리의 과제는 뭐가 되느냐. 아,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진짜 수학적으로 타당한가? 요 근거를 엄밀히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직관이 타당하다면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요걸 가지고 이제 구하라고 한 거 계산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계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정도의 문제면은 직관적으로 이걸 파악해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성공하면은 아주 성공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의 엄밀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이 직관을 토대로 계산만 하셔도 이거는 연치 갈 수 있는 수준의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도 똑같은 수준으로 작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일단 요 직관을 근거로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해 보면은 보시면 뭘 해야 되느냐. 자, 이 수열 BN이 수렴한다 합니다. 수열 BN이 수렴해. 그러면 수열 BN이 수렴한다면은 여기다 좀 재활용을 해서 봅시다. BN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LN으로 좀 합쳐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알파이라는 것이 LN 안에 들어가면 2의 알파 n승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하고 LN FN하고 더한 거잖아요. 여기 BN이라는 것이. 그럼 LN으로 묶어보면은 진수에 2의 알파 n승과 FN의 곱이 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BN이 수렴한다는 것은 무엇이기도 해요? 요것이 이 진수가 양수로 수렴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 써볼게요. 지금 수열 B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2의 알파 n승과 FN의 곱이 이것이 양수로 수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BN이 수렴한다는 것 자체를 FN에 대한 정보하고 알파에 대한 정보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직관을 활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근거는 아직 부족하지만은 직관적으로 파악한 것이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4의 n승분의 fn 요것이 사다리꼴 넓이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써먹어야죠. 요게 양수로 수렴할 알파의 조건, 알파가 얼마일 때 이게 양수로 수렴하느냐 그걸 하는 것이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자, 관찰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수로 수렴할 조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 식을 만들어야죠. 2의 알파 n승 fn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분자 분모에다가 2의 알파 n승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써보면은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4의 n승분의 fn이 있는데 분자 분모에다가 다 2의 알파 n승을 곱하는 거예요. 2의 알파 n승을 곱해. 그러면 같은 값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당연하죠. 같은 값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양수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양수로 수렴할 알파의 조건. 알파가 얼마여야 얘가 양수로 수렴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양수로 수렴한다면은 얘도 양수로 수렴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비율이 S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얘도 양수로 수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수로 수렴할 조건을 찾는다는 것은 여기 분자 4의 n제곱 곱하기 2의 알파 n승이 양수로 수렴할 조건을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누구의 조건? 알파의 조건.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떤 극한을 취하길래 수렴할 조건 하고 있는 거예요?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얘는
4 곱하기 2의 알파승의 거듭제곱 n제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수렴할지 말지는 뭐에 따라서 n이 하나씩 커질래 수렴할지 말지는 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같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어떻게 돼? 세 가지 경우가 있겠다. 이 밑이 4 곱하기 2의 알파승이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 4 곱하기 2의 알파승이 1일 때, 그리고 4 곱하기 2의 알파승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죠. 밑이 1이면은 뭐예요? 1로 수렴하고, 밑이 1보다 크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생하겠습니다. 되겠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양수로 수렴할 조건은 오로지 2의 알파승이 4분의 1일 때 뿐입니다. 2의 알파승이 4분의 1. 그래서 요게 양수로 수렴할 조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양수로 수렴할 조건은 2의 알파승이 1일 때란 얘기고, 즉 알파가 ln 4분의 1일 때다, 혹은 마이너스 ln 4일 때다, 그런 얘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되겠죠? 알파 구해지고, 그러면 이제 알파 값 구해졌을 때 이때 이 극한값 리미트 bn을 구하라고 한 것인데, 알파 값이 구해졌으니까 이게 뭐하죠? 2의 알파승이 4분의 1이 됐던 거잖아요. 4분의 1이 됐던 것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4의 n승분의 fn입니다. 4의 n승분의 fn이 돼가지고 n이 한음씩 커짐에 따라서 lns, 여기서 s는 사다리꼴 넓이, 이 사다리꼴 넓이의 로그를 취한 값으로 한음씩 가까이 간다는 것까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의미 파악해서 계산을 통해서 답까지 구해내주면 굉장히 훌륭한 답안이다. 이것만으로도. 요거만 할까요 이제?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니까 뭐 다 안 해도 되는데, 또 선생이 여기서 끝낼 수 없고 요것의 근거를 밝히는 과정. 자, 이 극한값이,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 내부에 있는 격자들의 넓이의 총합이 왜 사다리꼴 넓이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지에 대해서, 이걸 하려면 fn식을 써야겠죠. fn식을 쓸 수가 있겠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n값이 커질 때, 여러분 n값이 커지면 이 격자 라인의 중앙선에 또 다른 새롭게 격자 라인이 생길 텐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다리꼴 바깥에 생길 수도 있고 안에 생길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점화식도 만들 수 없고 fn을 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fn의 일반항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니까 뭘 해야 돼? 범위를 구해야지. 범위를 구해야죠. 범위를.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하면서 다뤘던 그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 계산 과정 지우겠습니다. 지금 칠판 여건상.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드는 거죠. 먼저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요 4의 n승분의 fn이라는 것이 사다리꼴 내부에 있는 격자들의 넓이의 총합이 되는 거니까, 이게 사다리꼴 넓이라는 상수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작을 텐데 이게 작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fn에 대해서 식을 쓰기 위해서 이것보다 이제 작은 넓이,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격자의 넓이 총합보다 더 작은 넓이, 뭘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쪽에다가 s보다, 사다리꼴 넓이보다 이제 큰 넓이를 쓴 겁니다. 격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이 사다리꼴을 전체를 포함하는 격자들 전체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 경계를 해가지고 사다리꼴을 포함하는 모든 격자들의 넓이 총합. 그럼 이제 그 개수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할게요. HN이라고 하겠습니다. 4n승분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는 사다리꼴에 포함되는 격자 개수고, 포함되는 격자 개수. 이게 문제에서 정의가 됐어요. 얘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사다리꼴을 포함하는, 전체를 포함하는 격자 개수로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n이 하나씩 커짐에 따라 요것의 극한이 얘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의 구조를 봤을 때 뭘 하냐? 이걸 일제히 빼는 겁니다. 이걸 일제히 빼. 그럼 이게 0이 되거든. 0이 돼. 얘는 뭐가 되느냐? S에서 4의 n승분의 fn을 뺀 식이 되겠고, 이 큰 쪽은 4의 n승분의 hn에서 fn을 뺀 식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하고 싶은 건 뭐? 이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샌드위치로 하려면 남은 건 뭐예요?
큰 쪽도 0으로 수렴함을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큰 쪽이 0으로 수렴함을 보이면 끝나.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함을 보이기 위한 작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얘가 0으로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뭔가요? 사다리꼴을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격자들의 개수. 사다리꼴 내부에 포함되는 격자들의 개수. 그럼 이걸 뺀 차이가 뭐겠어요? 경계에 걸려 있는 것들이겠죠. 오케이? 경계에 걸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HN에서 FN을 빼면은 여기 경계에 걸려 있는 격자들. 요 개수입니다. 요 개수. 요 개수. 알겠죠? 요 개수. 여기는 이게 대각선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걸려 있겠죠.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요겁니다. 요거. 요 개수들을 다 합친 것이 바로 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HN 빼기 FN이 여기 이 경계에 걸쳐지는 격자들의 개수니까 여기에다가 이 격자의 한 변의 길이를 곱해주면은 무엇과 관계 있는 양이 되겠어요? 뭔가 둘레의 길이와 관계가 되겠죠.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와 관계가 되는데 한 가지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스듬한 변에서는 격자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지 않고 이 격자의 대각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 블럭이라고 치고 여기 살살 터치를 해가지고 한 줄로 쭉 배치를 할 수 있겠지. 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 줄로 쫙 배치를 했다고 치면은 이런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 사다리꼴의 둘레와 관계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HN 빼기 FN에다가 여기다가 이 한 변의 길이 2의 n승분의 1을 곱했을 때 이게 둘레의 길이와 관계가 되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자, 요 길이 이게 살살살 해가지고 요렇게 한 줄로 만들었습니다. 이 격자들을, 여기 있는 격자들을 요렇게 한 줄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격자, 여기 격자들, 여기 격자들. 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P자가 누워있는 형태라고 해야 되나? 깃발 누워있는 형태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형태. 예. 그러니까 둘레와 거의 비슷한데 둘레는 아닌 요 길이. 요 길이와 관계되는 물리량인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 경계에 있는 격자의 개수에다가 한 변의 길이를 곱한 것이, 여러분 요 길이를 편의상 L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길이를. 둘레의 길이는 아닌데 요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은 이것과 이 값하고 요 L값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요거 대소관계 규정하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클 수도 있고 제가 클 수도 있고. 여러분 10분만 좀 힘을 내주세요. 10분만 좀 힘을 이 고비만 넘어가 봅시다. 지금 얘네들 둘의 대소관계를 확정하기 힘들어. 왜냐면은 봐보세요. 여기 이거 자체는 삐져나와 있죠. 얘는 삐져나와 있고 얘도 삐져나와 있는데 이 격자도 삐져나와 있고 이 격자도 삐져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2의 n승분의 1에다가 여기 위쪽 라인에 있는 격자의 개수를 곱하면은 당연히 사다리꼴 윗변 길이보다 길긴 하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요 변만 생각하면 2의 n승분의 1에다가 개수를 곱했을 때 사다리꼴 이 변의 왼쪽 변의 길이보다 길긴 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이 격자는 어떻게 카운트할 거야? 위쪽 셀 때 카운트할 거예요? 왼쪽 셀 때 카운트할 거예요? 두 개 다 포함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정확히 만들자면은 요 전체 테두리에 있는, 그러니까 HN 빼기 FN이 이 테두리에 있는 걸쳐져 있는 격자의 개수인데, 거기서 요 귀퉁이 것들을 다 빼버리면, 4개를 빼버리면은 요 L값보다 작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HN에서 FN을 뺀 식인데, 여기서 격자 4개를 빼고, 이제 테두리에 있는 격자들에서 4개를 빼고 나서 여기다 한 변의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L보다 작다는 건 확실하다고. L보다 작다는 건 확실해. 그러면 거꾸로 지금 요 격자를 이쪽으로 카운트를 할 거냐 저쪽으로 카운트를 할 거냐 고민하지 않게끔 덧붙여 버리면은 4개를 덧붙여 버리면 HN 빼기 FN
테두리에 있는 것에다가 4개를 덧붙여서 한 변의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L 값보다 크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HN 빼기 FN 나누기 2의 n승 요 식이 여기 이쪽 큰 쪽에 이게 만들어지죠. L 플러스 2의 n승분의 4.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얘만 남기면은 2의 n승분의 4를 이쪽으로 빼주면 되는 거니까 L 빼기 2의 n승분의 4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큰 쪽 작은 쪽이 다 L로 수렴하나요? 그게 아니고 정확히 보시면 지금 뭐 하냐면 4의 n승으로 나누는 4의 n승. 4의 n승으로 나누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걸 2의 n승으로 또 나눠줘야 돼. 2의 n승으로 또 나눕니다. 그리고 2의 n승으로 또 나눠. 이렇게 하니까 큰 쪽 작은 쪽이 다 0으로 수렴하여 이쪽이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샌드위치를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1번 끝났는데요. 1번 여러분이 고비를 넘었으면은 2번은 더 쉬워 사실은. 거의 비슷한 방식이거든. 여기까지 안 돼 까이 거. 2번 마무리합시다. 깔끔하게. 자, SN 외원수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격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찰 중인 격자들. 이 격자들 중에서 사다리꼴의 둘레와 2점 이상에서 만나는 모든 정사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 했는데 이 테두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2점 이상에서 만나는 것들. 테두리에 있는 것들. 그것들인데 그것을 GN이라고 하자. 그러면 문제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어떤 실수 베타에 대해서 이 CN 또 GN에다 로그 취하고 베타N을 대는데 요 CN이 수렴하려면은 베타가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때 극한값을 구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 봤으니까요, 여러분. 이미 봤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GN이라는 것에 대해 GN이 뭐라고 GN? 여기 테두리에 있는 것들의 개수예요. 테두리에 있는 격자의 개수. 딱 그걸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테두리에 있는 격자의 개수가 GN이니까 GN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 GN에다가 이게 GN 개수죠, 개수. 테두리에 있는 개수. 여기에다가 요 한 변의 길이를 곱하면은 이것이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방금 봤던 요 이제 둘레는 아닌 둘레와 관련 있는 요 P자, 깃발 요 길이로 수렴할 것이다. 이게 우리 또 직관입니다. 요게 우리 직관. 그래서 여기다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요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직관이에요. 그러면 나는 뭘로 만족하겠다? 여러분이 이걸 직관적으로 의미 파악해서 이것을 얻고 나서 이걸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은 엄청 칭찬받을 만하다. 이것만으로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게 자 가보면 거의 마찬가지인데 CN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베타N이라는 것이 ln 2의 베타 n승이니까 여기 이제 진수끼리 곱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게 CN입니다. 여기 CN. 그러니까 CN이 수렴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여기서 이제 거의 마찬가지로 지워버렸네. C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의 베타 n승 곱하기 GN이 양수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돼 있고 양수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돼 있고 이제 요것을 또 활용해 보면은 여기서 2의 n승분의 GN 요 극한이 요 L이라는 어떤 상수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2의 베타 n승을 분자 분모에 또 똑같이 곱해보는 겁니다. 계산 방식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나요? 얘가 양수로 수렴할 조건은 그럼 얘가 양수로 수렴할 조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2의 이제는 2가 아니고 2의 n승 곱하기 2의 베타 n승 요게 양수로 수렴할 조건이니까 2 곱하기 2의 베타승 요것의 거듭제곱 이것이 양수로 수렴할 조건입니다.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밑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겠고 밑이 1보다 크면은 플러스 1으로 발산하니까 양수로 수렴하면 이게 1일 수밖에 없다. 이게 1이 되려면은 2의 베타승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베타가 ln 2분의 1이 돼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타값 구하는 거고 베타값을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이 식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나요? 이 식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그
E의 베타승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n승 곱하기 gn은 L로 수렴함으로 요 값이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ln L로 수렴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L도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길이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냐? 역시 샌드위치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1분 안에 끝납니다. 오늘 집에 빨리 가겠는데? 지금 수업 시간 3분 남았는데 이거 1분 안에 끝나요. 이 극한 샌드위치로. 왜 그럼 이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지금 여기 2의 n승분의 gn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여기 이제 이 테두리에 있는 것의 개수가 gn이잖아요. gn. 여기다가 이 한 변의 길이를 다 더했을 때 요 길이가 다 나올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과 요 값과 L 사이의 대소 관계가 확실치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확실하게 이 경계값 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 그럼 경계값 빼버리니까 경계걸 빼고 생각하면은 요게 L보다 작은 건 확실하다. 그 다음에 이 테두리에다가 격자를 이 꼭지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추가해 버리면은 어떻게? L보다 큰 건 확실하다. 둘레 길이보다 큰 게 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2의 n승분의 gn 이것의 극한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니까, 자, 2의 n승분의 4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L 더하기 2의 n승분의 4가 되고 2의 n승분의 4를 이쪽으로 빼면은 L 빼기 2의 n승분의 4가 되는 거니까 n이 하나씩 커짐에 따라 L로 수렴하고 L로 수렴하니까 이게 L로 수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훨씬 간단하네요, 사실. 그렇습니다.